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안 좋아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녹화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것 같죠. 특히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매도 다시 재개된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국정과 관련돼선 여전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사실 뉴욕 증시랑 뭐 비교해서 보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었어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최근에 이런 뭐 마이크로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못 안 되는 증시거든요. 좀 차별화됐었죠, 이번에는요. 저평가 인식도 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산업만의 특성을 갖고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 방산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선이라든지 뭐 기타 전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 좀 굵직할 만한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었다. 그런데 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좀 안 좋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거는 다음 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좀 섞여 있는 내색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망가진 것 같고요. 음, 우선 환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외국인이 좀 매수로 돌아오는가 싶었었거든요. 외국인 순매수가 어느 정도는 유입되지 않나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또다시 외국인은 매도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환율의 상당 부분을 한국 정치적인 불확실성 문제, 한국에 지금 아직도 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고 이게 계속 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당장 뭐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뭐 진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부분, 그러니까 헌재에서 계속해서 선고를 안 내리고 있으니까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왜 우려라고 생각을 하는 쪽들이 생기냐 하면 다시 계엄이 한국에서 선포가 될 수가 있고, 다시 계엄이 한국에서 선포됐을 때는 이게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엄을 위해서는 군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지금 군대 내에서도 상당히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육군은 정부 쪽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고 나선다고 하더라도 해군이나 공군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전투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계엄 때도 국회로 헬기가 출동을 하고 있는데 방공포대에서 승인을 해야지 되는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원래 방공포대는 공군 소속이죠. 지금도 공군 소속인가요? 만약에 그랬을 때 헬기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공군에서 저거 막 헬기에서 총 쏘네? 헬기 날려라. 항공포대에서 헬기를 날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어,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현재에서는 선고를 기각이던 이게 인용이던 간에 빨리 선고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내전의 우려가 존재를 한다. 그것도 리스크다. 그래서 환율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안불안한 거죠. 그것은 구태여 이제 음,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금융시장에서 6,400억 원의 매도를 보였고요. 그래도 주중에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야 뭐 삼성전자 좀 떨어졌지만 아무튼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들어와 있는 유지했던 가운데 또다시 시각이 멀어지는 것 같고요.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윤곽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 대한. 이런 식으로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지 외국인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사실 뭐 공매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가당치 않은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도 뭐 충분히 주식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격 매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좋대요. 그리고 지금 불법 공매도가 난무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도 달라지잖아요. 그것 문제보다는 무역 쪽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거는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무역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무역 전쟁. 지금 유럽과 캐나다가 손을 잡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더 강한 어조로 더 큰 위험에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EU와 캐나다에 했죠. 그러면서도 다음 달에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좀 약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본인이 또 내비쳤단 말이에요. 관대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친놈이죠. 저는 트럼프는 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연 고집을 꺾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 무역 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내비쳤어요. 한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2조 4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너네 관세 빼줄게라고 트럼프가 했다가,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한국만 뭐 현대차 제외란 얘기 없이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25% 때린다 라고 해서 현대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근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아, 나라에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뭐 다음 달에 상호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유럽, 캐나다 무역연합에 합세해야지 돼요. 동참해야지 돼요. 그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 고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국은, 트럼프는 무릎 꿇고 나올 거예요. 탄핵당하던가. 미국만 고립되는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역이 고리를 미국을 제외하고 묶이면 그 국가들 간의 어떤 무역 관계들 자체가 오밀조밀해지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수출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수입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다른 국가를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가 미국 수출 물량이 70%를 넘죠. 뭐 사실상 캐나다가 가장 큰 위협일 수도 있지만, 캐나다도 멕시코와 같이 나가진 않잖아요. 강경하게 나가죠. EU와 캐나다는 선진국입니다. 음, 멕시코는 후진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끽소리 못하고 자국의 마약 왕을 넘겨줬죠, 미국에. 근데 관세에 대해서 어떤 우대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이 멕시코처럼 간다면 한국도 후진국이에요. 만약에 한국이 EU와 캐나다처럼 간다면 한국은 비로소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상황에 한국 정부는 아마도 멕시코와 똑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현대차는 32조 원에 대해서 눈탱이를 맞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 32조를 4년 동안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노조도 너무 세고, 그렇죠? 노조도 너무 센 데다가 과연 미국보다 임금이 더 쌀까, 현대차에 한국에서의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뭐 관세를 맞던 안 맞던 간에 모르겠다, 차라리 미국이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 돈이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하고 협상도 정부는 해야지 돼요. 이런 측면에서. "너네 해외로 투자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투자해야 해라. 법인세 장기간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새로 투자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이런 식의 딜도 필요해요.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해 줘? 그러면은 법인세 20%, 관세 25%?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트럼프 정부는 4 년이면 끝나지만은 뭐 10년 동안 관세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해 주면 '그게 더 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나서 줄 필요도 있어요. 현대차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게요. 못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를 갖다가 한국 정부에서 말렸을 때 트럼프가 막 너네 군대 철수시켜 버린다." 뭐 요런 식으로 협박하고 나올까 또 두렵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부당한 협박이나 대우에 대해서 미국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의 경제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지금 뭐 미국 없다고 우리가 북한하고 붙어서 깨지지 않잖아요. 미국 없어도 북한하고 붙으면은 우리가 이겨요. 지금 주요 군사 미국의 북한의 주요 핵시설물 같은 데 다 조준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하 벙커 다 파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북한도 모르는 부분은 아닐 거고. 사실 미군이 한국 한반도에서 철수했을 때 한국이 손해일지 미국이 손해일지 그걸 계산해 보면 뻔하거든요 이거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했을 때 진짜 손해 보는 건 미국이에요. 중국 견제해야지 되는데 러시아도 있고. 한국 같은 요충지가 어디 있어요. 미쳤다고 맨날 한반도에다가 뭐 진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들어와 있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핵잠수함 들어와서 얘네들 뭐 한다고 해서 한국에다가 뭐 따로 세금 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다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유지가 되는 거는 상호 간의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방이고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은 그 우방이고 뭐고 다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도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주에 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 어쨌든 다음 주면은 앞으로 트럼프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라고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음 뭐 일단 공매도 제도 부활되는 거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부분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 조정을 보인 만큼의 대한 또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최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해 둬야지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종목이 유리할까? 뭐 늘상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입니다, 사실. 또 흔들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조선주예요. 특히 HD현대중공업.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 미국 관세 이거하고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약점은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무역량이 감소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은 상호 간의 물동량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관세 때문에. 그럼 물동량이 줄면은 조선에 대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단기적인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더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번에도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래요. 그냥 쭉 단순하게 우량주들이 순탄하게 쭉쭉 가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조정 보일 만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권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주들 꼭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다른 조선주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입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매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언론들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유상증자는 이게 정상이에요. 곧 망해가는 기업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진짜 상패 면하고 기업 도산 면하려고 유상증자하면은 그냥 물려있는 개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 참여합니다. 그게 잘못된 유상증자예요. 그쵸?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 잘 나가는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큰 투자 펀드처럼 못 들어가잖아요. 직접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그런 적극적인 직접 투자를 하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시장의, 주식 시장의 순기능이고, 주식 시장이 존재해야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대표가 정말 결정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국의 주식 시장과, 그리고 어느 나라 무기 만들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무기 만들잖아요. 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하나그룹에 투자를 못 합니다. 한화는 집속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집속탄은 세계 금지 무기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집속탄 만들고 싶어서 만드나요? 한국의 군사 전략적으로 비대칭적인 부분에 있어서 갖춰야 되니까, 북한이 핵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투자에 제한이 있다면은 뭐 한국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상 증자를 참여해도 충분히 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무튼 매력도는 아직도 많다고 보이고요. 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고 다른 방산주들도 이번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놓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투자자들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런 조정 이후에 또 푹 치고 가고, 모든 투자자들이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우려를 갖고 있고 좀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매수 기회라는 거죠. 지난달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한국 시장의 랠리는 4월 초 지나서부터라고.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담아둬야지 된다. 이제 다 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몇 주 조정 보이니까 나쁜 종목이 됐어요. 투자자들 그냥 인식에 좋은 종목들이었는데 여전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냥 시장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 시장이 없죠. 그렇죠? 자,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주 정도 남았다고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우려나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좀 희망적으로 보고선 주식 비중 확대에 힘을 쓰는 게 좋겠다. 물론 좋은 주식들을 사야지 됩니다. 이상한 종목들 막 테마주들 그런 것들은 아주 단기성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요. 어, 오히려 좀 진짜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길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도 최근에 유행하는 부분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 따라가는 성장성, 업황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PER 개념 무시하고 주가는 끝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고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